어떤 주사를 놔서 치아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치아 재생과 관련된 주사가 있었다고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또 이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치아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기사가 떠서 한번 찾아봤고, 느낌상 이전에 영상 올렸던 그 주사보다는 임상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와 왔어요. 이번 영상의 제목은 Generating of Tooth Organoid. 그러니까 투스 올가노이드, 이거는 그냥 치아 싹 어린 치아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유전공학, 생명공학, 이게 꽃은 뭔가요? 인슐린, 제조합 인슐린이죠.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어떤 제조합 DNA에 사람 인슐린 유전자를 넣어서 대장균 뭐 이런 거에 넣어갖고 대량으로 인슐린을 만들어내면서 당뇨에 걸리신 분들의 생명 연장이 된 게 거의 유전공학의 꽃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 기술은 다 그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세포들을 채취를 하고 하이드로겔, 월남 싸먹을 때 그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해갖고 싸먹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문의 저자들이 핵심 연구 방법은 뭐냐면 세포들을 채취를 해서 재조합을 해요. 그래서 하이드로겔 안에 만두처럼 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세포를 담고 있는 하이드로겔을 이용을 해서 치아 싹 투스 올가노이드를 만들어 보는 거죠. 논문 되게 재밌어요, 보면. 그래서 어떤 마우스에서 이제 중배엽 세포, 치아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중배엽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 채취를 하고, 또 어떤 마우스에서 상피세포, 덴탈 에피셀리움이라 그래서 치아를 만드는데 이렇게 상피세포 성분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걸 또 채취를 해요. 분리를 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포를 섞어가지고 에피세리얼 메센키말 셀 펠럿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덩어리, 조그만 거를 만들고, 이 세포를 TGMB 클릭 젤라틴 하이드로겔 속에 포함을 시키고, 제가 조금 뒤에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마디로 월남쌈을 먹을 때 쓰는 그 페이퍼 롤 같은 거에 쌓아가지고 치아 싹을 만들어 보는 그런 논문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14.5, 그러니까 이 처음에 쥐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것부터 그 날짜를 이 재료로 두고, 요거 펠럿을 하이드로겔에 세포를 쌓는 것까지가 완료되는 시간을 14.5일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투스 올가노이드, 그러니까 치아 싹이 만들어지기까지가 한 8일 정도. 이거 한번 날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계세요. 이게 하이드로겔, 그러니까 월남쌈 싸먹을 때 같은 그 겔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테트라진이랑 또 노보닌이라고 하는 어떤 유기화학 물질이 있어요. 이 둘을 섞어버리면 뭔가 이 망이 잘 만들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 테트라진과 노보닌을 섞어버리면 빠르고 독성이 없는 클릭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막 합성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그물 구조를 만들 때 부가물이 없죠. 부가물이 없다는 말은 처치도 필요 없고 어떤 물질을 순수하게 감싸할 수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리고 세포나 단백질을 손상시키지도 않고 체온에서도 반응을 잘 한대요. 그래서 세포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이 친구들만 반응하는, 탁탁탁탁탁탁탁 해서 이 클릭 리액션이 되는 아주 소중한 분자 물질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클릭 리액션을 이용을 해서 월남쌈을 만들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친구들이 막 반응을 해서 어떤 세포들 주변에 이렇게 그물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주변 세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세포 독성도 없으니 뭔가를 감쌀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나 봐요. 그런데 그 둘의, 그러니까 이 테트라진과 노보닌의 비율을 바꾸면 그 월남쌈 같이 하얀색 그 투명한 막들의 스티프니스, 어떤 딱딱함, 부어있는 정도, 리올로지 등을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세포를 섞어서 그거를 한마디로 쌈을 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쌈을 쌀 때 세포들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는지, 또 세포들이 또 커져야 되잖아, 분열을 하려면. 그러면 너무 딱딱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두 개의 농도 비율을 조절하면 이거를 더 쉽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노보닌과 테트라진을 이용한 이 클릭 리액션이 정말 획기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월남쌈을 만들어 가지고 세포가 정말 잘 분열하는지를 한번 봤어요. 이 홀 투스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쥐에서 이 세포 따고 이 세포 따서 세포 덩어리를 만들어서 쌈을 만든 게 아니라 치아 싹을 실제로 채취를 해갖고 월남쌈에 넣어서 치아가 정말 생성되는지를 먼저 본 거를 홀 투스점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컨비네이션은 이 실험의 주제인 거예요. 외배엽 세포와 중배엽 세포를 섞어서 월남쌈을 만들어서 과연 이게 치아로 발생을 해 가는가를 본 거죠. 봤더니 홀 투스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세포들을 만들어내는데, R05는 테트라진과 노보닌의 어떤 구성 비율이에요. 봤더니 이 비율에서 홀 투스점도 그렇고 제조화 세포군도 그렇고 발달을 가장 잘해요. 특징이 뭐냐면
홀투수점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겔의 농도에 거의 상관없이 뭔가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제조합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겔의 특정 농도에서만 치아 모양의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인공 치아를 만들 때 치배를 어디서 가져와서 잇몸 안에 넣는 거랑 세포들을 제조합해서 잇몸 안에 넣었는데, 세포들을 제조합해서 넣은 게 어떻게 보면 까다롭다는 말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치배를 갖고 와서 그래 이 치아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단점이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리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외배엽 세포와 중배엽 세포를 섞고 월남쌈을 만들어서 이 치배가 형성되는 것을 봤더니, 이 홀투스점, 그러니까 치배를 얻어갖고 만들었던 친구들은 그 겔의 농도와 상관없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훨씬 더 쉽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셀 리컨비네이션, 아까 맨 처음 사진, 이 사진 있잖아요. 세포들을 끌고 와서 합쳐놓고 월남쌈을 싸서 이 치아라 발생을 하는지를 봤더니 특정 농도의 겔 농도에서만 잘 만들려나 까다롭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치배가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치과에서 이제 교정치료 때문에 상리발치를 어린 나이에 해야 됐던 환자예요. 치배가 이거예요. 이 친구가 사랑니 치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뼈 안에 계속 있으면 이렇게 이제 치아가 되는 거죠. 그건 거예요. 치배가 어떤 그 월남쌈의 농도에 상관없이 치아의 어떤 발생도 되게 잘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치배를 어디서 갖고 오냐 이 말인 거죠. 나는 이가 빠졌어. 충치가 심해서 발치를 하거나 잇몸뼈가 안 좋아서 치아가 발치가 됐는데, 그래 치배가 안정적인 건 알겠어. 그런데 핵심은 그건 거죠. 이 치배를 어디서 갖고 올 거야?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치배를 갖고 오기가 어려우니까 대안으로 생각한 게 셀 리컨비네이션 방식인 거고, 외배엽 세포와 중배엽 세포를 섞었는데, 섞어서 치아가 발생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 연구를 했던 교수님들이 만들었던 하이드로겔 월남쌈의 특정 농도에서는 제조합 세포도 치아 싹으로 잘 발전이 되더라. 뭐만큼, 투수 전만큼. 그러니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홀투수점, 그러니까 치배는 구조 자체가 이미 발달해서 치아 싹, 어린 치아로 발달하는 데 더 용이했지만, 셀 리커멘데이션도 어떤 특정 농도에서는 올가노이드 생성하는 데 괜찮다. 그러니까 치배가 얻기 어려우니까 제조합 방식으로 하는데 월남쌈의 특정 농도, 부드러운 내용소는 잘 만들어지더라. 좋은 거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기억하시죠? 결손된 잇몸에다가 안티바디 주사를 놔서 치아가 잘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논문이 있고, 이 영상도 한번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주사를 놓으면 치아는 결손된 부분에서 잘 만들어지는데, 단점이 뭐였어요? 과잉치가 만들어지거나 원치 않는 곳에 치아가 생기거나 삐뚤어난 게 단점이었죠. 그래서 이 USAG-1이라는 항체를 넣었을 때 치아가 잘 발생을 했는데, 단점은 뭐냐면 과잉치나 융합치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 조절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놨더니 나는 치아가 잘 빠져갖고 치아가 잘 났으면 좋겠는데 융합이 되거나 과잉치가 생성되거나 원하는 위치로 생성되지 않으니까 이 까다로운 거죠. 그런데 이 제조합 방식, 오늘 제가 소개드렸던 제조합 방식인데, 어떤 특정한 농도의 월남쌈을 사용하는 방식은 투수점을 이용했던 방법이나 항체를 사용하는 방법들보다는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편한 거죠. 바깥에서 유전자 제조합 세포들만 만들어 놓고 이 논문의 저자들이 강조했던 그들만의 어떤 말캉말캉한 월남쌈만 싸면 이식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발치를 했어, 치배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젤라틴을 만들어서 이식을 하는 이 과정이 어때요? 임플란트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항체보다 훨씬 더 적용하기가 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앞에서 이 날짜를 한번 잘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세요. 쥐들에서 세포를 채취하기 시작했던 날을 E0로 놓고, 이렇게 세포, 셀 플랫을 만드는 그 끝점이 14.5일인 거고, 하이드로겔에 세포를 넣어서 투스 올가노이드, 치아싹을 만들어지기까지가 8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응용을 해보면 미래에 치과를 갔어요. 내가 이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 그게 E0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내 몸에서, 아니면 뭐 다른 동물의 외배엽 세포나 중배엽 세포를 이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생명공학이 지금보다 더 발전된 시점에는 발치 진단을 받아. 그럼 어떻게 해서든 외배엽 세포와 중배엽 세포를 섞는 거죠. 섞어가지고 치아 싹으로 만들어질 법한 세포 덩어리를 만들고 월남쌈, 하이드로겔까지를 만들어지는 게 얼마인 거예요? 14.5일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4.5일 때까지는 조금 발치를 미루고 있다가, 그죠? 미루고 또 이 14.5일이 된 이후에 한 8일 정도가 걸려야 하이드로겔에 쌓여진 치아 싹 올가노이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14.5일 더하기 8일 정도면 대충 22일 정도죠. 그러니까 발치가 진단이 됐어. 발치해야 돼. 22일을 참는 거야. 참고 22일 후에 요 삼각김밥처럼 생긴 이 치아 싹이 준비가 되면 치과에 와서 발치를 하고 그 안에 넣으면 이 치아가 싹 만들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주사 놓는 것보다. 왜? 과잉치, 융합치 뭐 원치 않는 곳에 이게 없으니까. 다만 문제는 치아가 이렇게 있던 자리에 이를 뽑았어요. 근데 이 삼각김밥 같은 친구를 이 뽑은 자리에 제가 넣었단 말이죠. 문제점이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친구가 물 이런 걸로 섞이지 않고, 그러니까 세척되지 않고 과연 그 안에 어떻게 유지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고민을 해봐야겠죠. 또 하나, 삼각김밥을 발치와 안에 넣었어. 이 친구가 유지는 잘 되는데 과연 치아가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며, 저는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넣어놨는데 치아가 발생되는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고 뒤집어져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 지금은 만약에 발치 진단이 나왔어요. 누구만 있으면 되죠? 치과의사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기계와 임플란트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때요? 세포를 채취하는 사람, 재조합하는 사람, 하이드로겔을 만들어주는 사람, 하이드로겔을 삼각김밥처럼 만들어줄 사람, 치과 의사까지 포함되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이 증가되게 되는 거죠, 비용이. 그런데 이것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 처음에 나올 때 엄청 비쌌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대형 공장을 지으면서 그 안에서 배터리 제조랑 자동차 만드는 것까지 다 해갖고 전기차 생산 비용을 줄이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어떤 대형 공장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고 택배로 받아서 할 수 있다면 비용이 좀 줄지 않을까, 상상의 날개를 좀 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기존에 제가 올려드렸던 상체 주사를 이용한 치아 재생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치아 싹을 만드는 게 과연 임플란트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존 연구에서는 제가 좀 회의적으로 봤죠. 교정 치료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제대로 된 치아가 만들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보니 발치를 진단받고 나서부터 그 치아싹을 넣기까지 어떤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우리 발치와 보존술이 됐던 임플란트가 됐던 어떤 뭔가 좀 융합이 잘 되는 것 같아서 항체 주사보다는 요게 조금 더 미래 치과의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